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오펙과 이제 비오펙 국가, 그러니까 뭐 산유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산유국들이 하루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정도 줄이기로 했죠. 줄이기로 한 배경은 9월 들어 석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뭐 많이 내렸죠. 한때 뭐 80불 초반까지 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석유 수출 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감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이제 봐야 감산했다라는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미국 에너지청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사실은요.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한 1억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당시, 그때 이제 뭐 외출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석유 수요가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소한 거죠. 근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지난 9월로 보면 유가가 하락한 배경도 석유 수요 감소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뭐 출퇴근도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닐 거고, 그 다음에 산업용 석유 수요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여행이라 할까요? 여행용 석유 수요도 감소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에 해상보다도 유가가 많이 내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7월경만 하더라도 배럴당 100불 넘을 때는 WTI가 120불 돌파할 거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상과 달리 유가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감소가 더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도 100만 배를 감소를 결정한 직후에 유가가 오히려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200만 배를 더 줄이니까 그러면 약 300만 배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가가 뭐 그러니까 100만 배를 줄일 때는 유가가 오히려 내렸고, 200만 배를 추가로 이제 줄인다고 하니까 뭐 80불대 초반에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석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 불황의 정도가 뭐 아직까지 뭐 마지막 정점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경기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확산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석유 수요 감소가 뭐 지속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만 배럴 감소와 생산량 감소죠. 그 다음에 석유 소비량 감소가 어느 것이 크냐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뭐 15% 정도 평균보다 감소했으니까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3% 정도만 감소하면 에너지청 자료입니다. 3% 정도만 감소를 하면 뭐 유가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추가적으로 또 감산을 하려니는 모르겠는데, 지금 3% 정도 감소를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과거 코로나 사태 석유 수요 감소를 보면 경기 불황 때도 그 정도는 석유 수요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 불황을 체감 정도 크겠죠. 근데 신흥국에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석유 소비 감소가 신흥국이 오히려 클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자산 시장까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자산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뭐 여행도 다니고 다른 뭐 소비도 넣을 수 있는데 뭐 기존 소비도 뭐 전략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이 200만 배럴 추가 감산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하고 그리고 산유국들이 200만 배를 감소하기로 한 이 양하고 어느 쪽이 큰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금 추정하긴 하건대는 중립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뭐 아까 감산을 하더라도 소비 감소도 200만 배럴 정도는 될 거다. 앞에서 코로나 사태 때는 15% 감소했지만은 경기 불황 때는 2% 정도는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 하면 뭐 200만 배를 감소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즉 유가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서방 측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지금 감축하고 있죠.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산 석유 소비를 줄이자 해가지고 지금 공동 전선을 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 시장 가격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20, 30% 할인한 가격으로 뭐 친러시아 국가들이죠. 중국, 인도 등에 이제 수출하고 있고 또 중국, 인도 등은 이 러시아산 소비량을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산 석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유가가 올라간다면 중국하고 인도가 인구가 뭐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니까 절반은 안 돼도 뭐 그 정도에 육박하니까 거기서 석유 소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연말경에 이제 배럴당 WTI가 110달러까지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는 것 같은데 포유 환율 연구소가 앞에서 얘기한 그 경기 불황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도 있을 거다.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시장 가격보다 20,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지 않으면 전쟁에 필요한 돈이나 재정을 유지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또 뭐 이런 그 규정, 약속이죠. 일종의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한 약속. 이거 어기면서까지 산유국들이 필요한 재정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암시장에서 석유 생산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포유 환율 연구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선에서 등락을 한다면 뭐 다른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들은 많이 지금 그 유가는 아니지만은 유가는 뭐 지난 9월에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지만은 만약에 10월에 감축에 따른 즉 생산량 감산에 따른 그 뭐 유가 상승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90 내지 100달러 선에서 등락한다면 다른 물가 영향 요소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주택 시장에서 뭐 임대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선박 그 임대료가 떨어지고 뭐 다른 요인들 많이 있거든요.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것을 종합하면 유가가 조금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이 오를 때와 다르다는 거죠. 모든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함께 오를 때와 뭐 유가만 좀 오르고 다른 거는 떨어질 때는 다르니까 90 내지 100달러 선에서 등락한다면 뭐 향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다가 주춤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가 유가 안정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다가 10월부터 또 인플레가 또 진행되고, 즉 고공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준은 또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면,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얘기 다 돼가 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우선은 정유 회사들이 다 대형 주식이 들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정유회사 주가와 정유회사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호재라 하면 호재인데, 이건 또 은행하고 연결돼 있고 증권회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은행 주식이나 증권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석유 관련 산업, 흔히들 상품 가격은 또 유가하고 연동돼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경기 불황 국면에서 금과 같은 것들이 그것도 상품이니까요, 오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금리까지 높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언제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치지, 이게 추세적으로 유가 오른다고 금값도 동반 상승하고 다른 곡물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상의 이변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유가 때문에 곡물 가격도 함께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배럴당 110달러까지 간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클 수 있겠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대로 200만 배럴 감소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보다 오히려 더 작을 수 있다. 즉 경기 불황에 따른 석유 소비 감소가 더 클 수 있다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즉 90에서 100달러 사이라고 하더라도 95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면 크게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신은 유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물가만 하더라도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니까, 다른 공급 측면에서 배 선박 같은 게 이제 가격이 10% 정도 내리고 임대료가 10% 정도 내린다면 유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이제 나머지 요인이 남아있는 중요한 요인이 포유 환율 연구소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국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고용도 증가하고 있고 또 실업수당도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좀 양극화된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있고, 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고용을 줄이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특히 이제 석유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지수에는 중립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 그리고 3분기 기업의 이익,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